안녕하세요. 네, 유범진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죠. 좀 전까지 5번까지 봤었는데 5번까지 끊고 6번을 나눠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5번까지는 첫 번째가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케이스였고요. 6번은 공산품이 아닌 1차 상품, 즉 가공하지 않은 미가공 상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여섯 번째죠. 표준품 매매. 요거는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넓게 쓰겠습니다. 좀 넓게 쓸게요. 좀 넓게 쓰겠습니다. 네, 조금 넓게 제가 쓸게요. 여섯 번째 이제 표준품 매매. 표준품 매매, 표준품 매매라고 하는데 먼저 표준품인 sale by standard예요. sale by standard. sale by standard.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얘는 가공한 거, 가공 안 한 거? 안 한 거예요. 미가공품에 대해서만 해요. 대표적으로 뭐 농수산물, 곡물 이런 거 전혀 가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FAQ라는 거. FAQ의 그 플레임까지 가져가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이 플레임의 F를 그걸로 장난을 쳤어요. 네, 보시면은 fair, average, 그다음에 quality. 라고 fair, average, quality. 그때 fair를요 이렇게 바꿨어요. first라고. first.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제목은 뭐예요? 평균 중등 품질 조건입니다. 평균 중등 품질 조건.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즉 물품에 대한 품질을 상품으로 하는 거야, 하품으로 하는 거야, 중간급으로 하는 거고요. 중등, 말 그대로 중간 등급, 평균치에 해당하는 중간 등급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게 독특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수확될 선물, 미래에 곧 수확될 물건에 대해서 지금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흔히 뭐 드시는 그 뭐 김치, 배추죠. 그 다음에 홍삼 같은 거는요. 실제로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농장 몇 군데를 회사가 계약을 한 다음에 흔히 말해서 계약 재배 같은 걸 해요. 계약 재배를 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끊기지 않고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인삼 농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내년에 수확되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미리 계약하는데 지금 내년에 수확될 물건을 지금 미리 계약을 합니다. 현재 물건은 없잖아요. 내년에 곧 나올 예정이니까. 근데 품질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미 수확했던 물건의 중간 정도 등급으로 정해버리고 실제 물건은 1년 뒤에 재배, 수확할 때 그때 가져가는 이런 선물 거래, 이걸 이렇게 보세요. 선물 거래의 활용 적어주세요. 선물 거래 시 활용. 선물이란 말은요, 현물의 반대예요. 현물은 현재 있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선물은요, 앞선자 해가지고 나중에 올 물건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도 불러요, 영어로. future goods. 기프트가 아니라 future goods라고도 합니다. future 미래에 있을 물건을 지금 미리 계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배추가 특히 그렇게 합니다. 배추를 미리 계약을 해버려요. 내년도에 수확할 배추를 미리 계약하는데 품질을 중간 등급으로 해줍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다 필요 없죠. 뭐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FAQ는 어디에만 쓴다? 선물 거래에만 쓴다. 선물 거래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주로 활용한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시험은요, 얘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상. FAQ로 활용하는 대상이 나온다는 거, 대상이 나온다는 거, 대상. 네. 대상이라 하면은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과일, 농산물 등, 과일, 농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과일, 농산물 등. 네, 과일, 농산물 등은 거래할 때 이 FAQ를 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요거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FAQ로 거래를 할 때 말 그대로 품질을, 물건을 보내는 셀러가 품질을 언제까지만 증명하면 되냐 이거예요. 품질 증명 시기요. 네, 품질 증명 시기. 네. 다시 말해서 품질 증명 시기라고 해서 이거 따로 원래 봤어야 되는 건데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선적 품질 조건.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품질 조건이 뭘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실게요. 품질을 언제까지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선적할 때까지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할 때 품질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 운송 도중에 품질이 만약에 변했습니다. 운송 도중에, 해상 운송 도중에 선적이 끝나고 해상 운송 도중에 품질이 변했어요. 그럼 셀러 책임이에요? 바이어 책임이에요? 바이어 책임인 거예요. 이미 셀러는 선적할 당시에 품질을 증명을 했으니까 품질적인 부분만큼에서는 셀러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변질은 바이어가 책임을 지거나 감당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적 품질 조건 가져가 주시고요. 그래서 절대 운송 도중에 셀러 책임이 있다 없다? 운송 도중에 변하는 품질에 대해서는 셀러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FAQ 끝입니다. FAQ 얘만 가져가면 돼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FAQ는 평균 중등 품질 조건, Fair Average Quality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꼭 가져가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선물 거래 시 활용한다는 거, 과일이나 농산물 등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뭐야? 품질 증명 시기가 선적 품질 조건이라는 겁니다. 요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요 틀대로 두 번째 가볼게요. 요 틀대로 두 번째 똑같이 가볼게요. 지울 것만 지울게요. 다 안 지울게요. 네. 품질 증명 시기 똑같으니까 목차 안 지웁니다. 대상도 안 지울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목차니까 요건 지워주고요. 네. 그 다음 제목도 지워줘야죠. 두 번째 갈 거니까요. 네. 지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2번으로 쓸게요. 2번으로 이제 2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GMQ라고 부르는 거. GMQ라고. GMQ. 영문부터 갈게요. 우리 제품을 프로덕트라고도 하지만 그건 이제 생산물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완성품 제품은요, 굿즈. 우리 연예인 굿즈라고 하죠. 굿즈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M은요, 머천터블 판매할 수 있는 머천터블. 머천터블, 그 다음에 퀄리티라고 불립니다. 길죠? 굿 머천터블 퀄리티라고 부르는데, 한글 이름도 매우 중요하죠.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부르죠. 판매 적격 품질 조건. 네.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여러분, 판매 적격이란 말에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어디서 판매하기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선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서. 반드시 목적지에서 판매하기에 적당한 자격, 적당한 규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고 내용 들어가시면 됩니다. 판매, 즉 목적지에서 판매가 적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에 도착해서까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목적지까지 와서도 품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왜죠? 적어주세요. 외관상으로 알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하자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부적 잠재하자, 내부적 잠재된 하자를 검사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지만 바이어 입장에서 셀러가 선적지에서 물건 다 검사했대요. 그리고 딱 선적했는데 선적하는 도중에 나무 같은 거는 내부가 썩을 수도 있고요. 냉동 어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녹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이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통제하에 있지도 않은 물건이 변질돼서 자기가 손해보는 어떤 그런 불합리함을 겪게 되니까 애초부터 누구한테 셀러한테 책임을 목적지까지 질 수 있도록 단단히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품질 증명시기부터 보시면 무슨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품질 조건이 아니라 도착할 때까지 품질을 셀러가 책임져야 하는 양육 품질 조건이에요. 양육. 내릴 때까지 누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셀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 품질 조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맥락은 보이시는 거잖아요. 양육 품질 조건. 즉 양육 품질 조건은 운송 도중에 변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셀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는 당연히 좀 더 꼼꼼하게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잠재된 하자 자체를 완전히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GMQ를 해야 돼요. GMQ. 실제로 우리 운송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퀄리티 땡땡 해가지고 GMQ 써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이거 지금 표준품 매매하고 있는 거구나. 그 대상은 주로 뭐냐? 냉동어류. 냉동어류는 뭐예요? 냉동어류. 깡깡 어린 어류인데 중간에 녹게 되면 관리부실로 녹게 되면은 100% 못 먹습니다. 부패도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뭐죠? 내부적 외관상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많이 썩고 막 상했어요. 뭐죠? 목재 같은 거. 목재는 그런 목재 썼다가는 이제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광물, 캔에는 광물 같은 거, 광물, 네. 광물 등 이런 것들이 어디를 거래할 때 냉동어류나 목재, 광물 등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으로 GMQ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역거래하는 게 뭐예요? 일일이 양육 품질 조건으로 합시다. 냉동어류 할 때는 이렇게 뭐 목적지까지 잘 되게 합시다라고 굳이 가타부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뭐 하나 하다? 그냥 GMQ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요. 한마디로. 네. 양육 품질 조건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셀러, 즉 수출자가 운송 도중에 변질될 가능성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물건이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GMQ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GMQ도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GMQ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USQ. 세 번째 USQ 볼게요. USQ. 네. 세 번째 USQ를 볼게요. USQ 보시면은 USQ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USQ. 플레이부터 가겠습니다. U는요 일반적인 보통적인 유주얼, 네. 유주얼. S는 뭐야? 표준 스탠다드고요. 네, 스탠다드고요. 네, Q는 당연히 뭐예요? 퀄리티. USQ. 그래서 얘는 뭐야?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통 표준 품질 조건. 한글도 꼭 가져가 주세요. 보통 표준 품질 조건. 네, 보통 표준 품질 조건. 네, 일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등재가 되어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품질에 내 거를 갖다 맞추기만 한다고 하면은 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즉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은 키워드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공인검사기관이 정해놓은 기준 스탠다드 표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인검사기관의 표준을 품질로 결정. 예를 들어서 이게 사례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만약에 면을 수출한다고 해요. 그 원단 소재인 면을 수출한다고 할게요. 근데 면은 등록된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함량이 면 100%가 되려면은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겠죠. 제가 그 기준만 충족하도록 세팅만 하면은 전 뭐가 되는 거예요? USQ에 따라서 충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에 대한 그 기준 코멘트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공인검사 기관이 정해놓은 그 표준에만 제가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매우 중요한데, 대상을 먼저 보게요. 대상은 먼저 우리 미국 미국 코튼사라고 해서 그 면 직물에 대해서는 표준입니다. 코튼사, 네. 미국산 가공하지 않은 원면, 코튼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코튼사의 면 함량만 잘 따라가 준다면은, 거기에만 충족시켜 준다면 우리 물건도 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준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품질 결정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삼. 여러분, 홍삼은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홍삼에 들어가는 그 진생이라고 하나요?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 홍삼 뒤에 보면은 제노사이드인가 그 문구가 있으면 진짜 오리지널이고요. 그게 없으면 단순히 홍삼 추출의 음료예요. 단순 음료에 불과합니다. 그거 나중에 봐보세요. 그래서 홍삼 뒤에 보면 제노사이드 액인가 그게 들어가지면 진짜 흔히 말하는 진페이 홍삼이에요. 근데 그게 함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울릉도 오징어, 규격 같은 거, 울릉도 오징어. 모르겠어요. 울릉도의 오징어가 얼마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울릉도는 명이나물로 더 유명하지 않아요? 울릉도 아니라 호박엿이랑. 네.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USQ는요, 선적 품질 조건, 양육 품질 조건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공인검사기관의 품질로 결정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USQ 맞습니다. USQ까지.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한번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치우고요. 네 번째는 한 가지의 특집이에요. 곡물류만 가지고도 품질을 결정하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곡물류. 네 번째죠. 곡물류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곡물류만 특집으로 나오는 곡물류 품질 결정 방법입니다. 네. 곡물류 품질 결정 방법. 그래서 예로부터 곡물을 거래할 때 품질 결정 방법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곡물류 품질 거. 기본적으로 곡물인데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TQ는 영어 딸래빨래의 약자예요. 불어로서 딸래빨래. 키워드 요거 보겠습니다. 키워드 요거 두 가지로 볼까요? 세 가지로 키워드 나눠 보겠습니다. TQ에 대한 거, TQ에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요, 어디서 유래했는지가 매우 중요하세요. 유래했던 거, 런던 곡물 시장에서 유래했어요. 런던 곡물 시장에서 유래했습니다. 런던 곡물 시장에서 시작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요, 런던 곡물 시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곡물.
모든 곡물들이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TQ는 뭐가 포인트냐면은 그겁니다.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육 품질 조건이냐가 포인트인데 얘는요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네, 선적 품질 조건. 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선적 품질 조건. 선적 품질 조건. 네, 선적 품질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그겁니다. RT라고 하는데 RT라고요. RT. 영어로는 라이텀즈 이렇게 부릅니다. 라이텀즈 이렇게 부르는데 라이텀 이렇게 불러. 라이텀. 요것도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조금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로 잘 보시면 두 가지 보실게요. 그 두 가지 보시면은 먼저 얘는 런던 곡물 시장이 아닌 러시아산 호밀 거래에서 유래했습니다. 러시아산 호밀 거래. 러시아산 호밀 거래. 호밀 거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셀러가 물품의 품질을 책임을 져야 하는 양육 품질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양육 품질 조건. 양육 품질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곡TR호라고 해가지고요. 곡물과 관련돼서 모든 곡물과 관련돼서는 TQ 곡T.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딴 거 러시아산 호밀 거래에서 유래했던 거는 이제 RT라고 해서 TQRT에서 곡 T R 호 이렇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험은 어떻게 오답 낸지 아세요? 호밀 거래를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TQ라고 오답을 내요. 크로스로. 그래서 여기 모든 곡물이니까 곡 T 그 다음에 R은 호밀 거래에만 곡 T, R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품질 결정을 봤는데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최종 정리. 요거 여기까지가 일단은 표준품 매매 끝입니다. 끝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함축 요약을 해본다라면 이런 거예요. 함축 요약을 해본다면 먼저 FAQ 봤습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GMQ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USQ 봤고요. 네 번째는 우리 곡물만 전용인 TQ 그 다음에 이제 RT 봤죠? RT. 그럼 키워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험에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건 그 대상이에요. FAQ는 말 그대로 그 대상이 뭐예요? 과일, 농산물. 과일, 농산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무슨 품질 조건이에요? 네, 선적 품질 조건. 정작 시험 때는 뭐만 가져가는 거?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시험 때는. GMQ는요, 말 그대로 냉동 어류 맞죠? 냉동 어류 그 다음에 뭐야? 목재. 그렇죠. 목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양육 품질 조건이 되죠. 양육 품질 조건. 네. 양육 품질 조건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USQ는요. 두 가지 키워드만 언급되는 거잖아요. 공인검사기관. 네. 그 다음에 그 대상은요. 미국산 원면, 홍삼 등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홍삼 등 그렇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Q나 RT는요. 키워드 겁니다. 무조건 이제 결론부터 TQ는 선적 품질 조건이고요. RT는요. 양육 품질 조건이죠. 양육 품질 조건. 네. 조건입니다. 선적 품질 조건이 이제 곡물인데 런던 곡물 시장.
말티는요 러시아산 호밀거래에서 유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산 호밀거래. 그러니까 앞서 정리했던 네 가지를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 한 반쪽에다 그냥 압축하시면 돼요. 시험장에 요것만 갖고 들어가도 제 생각에는 문제를 푼다라는 거, 충분히 푼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은 품질 조건이 끝이라는 겁니다. 품질 조건은 딱 여기까지만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어서 수량 조건은 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